안녕하세요, 레이키스입니다. 리뷰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실은 1주, 2주, 지금 이제 3주차 접어들었는데, 리뷰를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만회하고자, 오늘은 좀 3주까지 왔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동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음, 여러분 눈앞에 지금 보이시는 바디, 소니 알파 6000입니다. 기존 라인업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대략 NX7 그리고 NX6의 중간 정도의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기본적인 외형이나 뭐 그런 전체적인 라인업은 그렇고요. 안에 들어간 부품 또는 이제 뭐 테크닉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옆에 한 대의 카메라를 더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지금 현재 두 대의 바디가 있죠. 렌즈캡이 떨어졌네요. NX5R이고요. 알파 6000입니다. 기존에는 좀 플라스틱 바디를 좀 사용을 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가볍다? 네, 가벼운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 좀 네, 그쵸. 네, 가벼웠다면 이번 알파 6000부터는 좀 견고하다는 느낌을 받고요. 조금 럭셔리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바디는 실버 바디인데요. 또 블랙 바디도 있는데 블랙 바디를 좀 선호하시는 분이 좀 많이 있는데 제 경우에는 좀 실버가 좀 더 나았던 것 같은데 뭐 그거는 개인의 호불호 차이고요. 사이즈도 조금 더 커졌습니다. 남자분들이 사용하기에는 NEX5R 같은 경우는 좀 그립이 좀 부족했어요. 근데 알파 6000으로 넘어오면서 좀 크기가 손에 딱 맞는 느낌은 있습니다. 한번 사용하면서 한 번도 이제 그립에 대해서 불편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외형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고요. 버튼을 조금 보면 상당히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하나, 둘, 셔터 버튼이니까 뭐 크게 뭐 없고요. 다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다이얼이 있고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후면부도 상당히 심플한 편인데 보이시죠? 자, NX5R과 달리 알파 6000의 경우에는 후면부의 버튼부터가 일단 개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팝업 플래시라고 해서 예전에도 이제 뭐 플래시를 조그맣게 제공을 했지만 이제 바디 자체에서 이제 플래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부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플래시 구조가 있고요. 소니에서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플래시를 살짝 뒤로 제쳐서 사용을 하면 바운스를 해서 플래시 이용도 가능합니다. 하나가 있고 메뉴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AEL 또 버튼, 뭐 펑션,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이제 각 방향성이 있는 다이얼 버튼이 있고요. 이 다이얼이 참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재생 버튼이 있고 지금 여기 보면 C2라고 적혀 있고요. 요 상단으로 보시면 요 앞에 C1이라고 해서 커스텀 버튼이 있습니다. 뭐 커스텀 버튼이 요 단순 두 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요 후면 버튼들은 커스텀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외형은 그렇고 1600만 화소, 2430만 화소입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바디가 알파 99인데 이것도 2430만 화소, 2400만대 화소를 사용하는 바디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고화소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요. 렌즈 같은 경우는 기존의 E마운트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알파 7, 7R이 나오면서 FE 마운트라고 해서 풀프레임에 대응하는 E마운트 렌즈가 생겼죠. FE 렌즈들도 마운트는 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환산되는 화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파이버를 이제 살짝 치워보도록 하고요. 번들 세트 기준으로 하면 현재 그 시중가가 대충 80만 원 후반 정도인가요? 그렇게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이제 넥스 시리즈 구매하시는 가격에서 비슷하고요. 이 렌즈가 아니라 칼자이즈 1670 렌즈가 있습니다. 그 렌즈로 구성이 된 번들 킷도 있기 때문에 자이즈 렌즈군을 사용한다는 건 가격이 좀 비싸진다는 얘기가 되죠. 대략 190, 180? 예, 그 정도가 되는 가격으로 알고 있어요. 자이즈 렌즈가 비싸기도 비싸고 F4 전 구간 F4를 사용할 수 있는 고정 조리개 렌즈이기 때문에 또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아마 뭐 오늘 리뷰에서도 제 하단에 제가 포토라고 해서 사진을 올려놓을 텐데 1670G 렌즈로 찍어놓은 사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모델 촬영을 좀 자주 하다 보니까 F사 조리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좀 많았던 게 사실인데, 실제 사용하면서 뭐 배경 날림은 좀 덜한 건 사실이지만 뭐 퀄리티나 선회도 또는 뭐 초점을 잡는 데 있어서는 문제는 전혀 없었고 편의성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금액이 되신다면 요 번들 렌즈도 좋지만 자이즈 렌즈를 한번 들여보시는 건 좀 어떨까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이제 1650 렌즈 같은 경우는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파워 줌을 할 수 있도록 줌 레버가 좀 같이 달려 있고요. 측면에 보시면 멀티로 사용할 수 있는 USB 잭과 그리고 HDMI, 미니 HDMI인가요? HDMI 잭이 하나 있습니다. 좀 여기 슬롯 두 개밖에 없는데 전 좀 요 위까지 좀 확장을 해서 한 대략 포트 하나 정도만 더 있어도 좋지 않을까. 동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원래 3주차 주제를 동영상으로만 하려고 했다가 좀 내용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지적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걸로 바꿨는데, 촬영하다 보니까 하나 불편한 게 이어폰을 좀 낄 수 있는 잭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그 촬영하면서 좀 수음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좀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번들 렌즈 킷을 구매하시면 렌즈 앞에는 당연히 이제 렌즈 캡이 있고요. 마운트에서 이제 언마운트 해보시면 렌즈 후면, 그리고 미러리스다 보니까 뭐 셔터는 뭐 항상 열려 있고 센서가 바로 보이시는 게 보일 겁니다. 이것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인데, 알파 7R 같은 경우는 이제 풀프레임이라서 더 고려를 해준 것 같아요. 렌즈 후캡 또는 바디캡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알파 6000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급 기종이라서 그런, 보급 기종은 아닌데 뭐 좀 중상위 기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디캡이랑 렌즈캡을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신, 이제 먼지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이라면 조금은 까다로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렌즈를 구매를 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저는 이제 마운트를 해서 먼지고 뭐고 들어갈 일이 없도록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조금 아쉽고요. 후면을 보시면 액정은 대략 90, 상향으로는 90도, 하향으로는 45도 정도로 이렇게 틸트가 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뷰파인더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뷰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30만 화소인가요? 하여튼 200대가 넘었던 것 같은데 144만 화소라고 합니다. 화소 수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이제 내부적인 뭐 구조를 좀 변화를 해서 뷰파인더 자체 좀 선명도도 확실히 올렸고요. 밝기도 좀 밝게 볼 수 있도록 했고, 색수차라던가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기존에 비해서 다운그레이드는 맞습니다. 뭐 그래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는 불편한 점은 전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화소수에 대해서 민감할 수도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데 유효한 수준, 그 반경 범위 내라면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어피스 같은 이어피스란다. 네, 아이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원하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빼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요 아이피스가 생각보다 좀 잘 빠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거 사용하시면서 빠지는 경우를 좀 생각을 하셔서 조금 빡빡하게 뭘 할 수 있으면 좀 고정이 잘 되도록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좀 처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거 촬영하면서 한 두 번, 세 번 정도 한번 빠뜨릴 뻔해서 좀 위험한 적이 있었어요. 뭐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이제 살짝 구동을 해볼까요? 렌즈캡을 빼고요. 네,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초기 구동 속도가 조금은 느린 편입니다. 뭐 제가 이게 베타 바디를 받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네,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는데 혹시나 좀 신경 쓰신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자, 초점을 잡는 속도는 대략 0.06초라고 합니다. 상당히 빠른 수준이고요. 기존의 미러리스 바디에서 있었던 워블링이라고 해서 초점을 잡으면 화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울렁거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알파 6000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는 수준으로 초점을 잡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뭐 줌을 당겨도 이거
지금 스팟 초점을 사용하다 보니까 컨트라스트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면 잡는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 되시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메뉴를 들어가게 되면 기존 넥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콘 형태의 메뉴를 사용을 했었죠. 지금 같이 있는 NX5R을 살짝 꺼내봤습니다. 5R 같은 경우에는 메인 자체가 이렇게 심플하기는 하지만 좀 급할 때 움직이기에는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조작계가 조금 난잡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 부분이 좋다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알파 6000에서도 원하면은 이렇게 버튼 형식으로 볼 수 있도록 메뉴 설정이 가능한데 저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직관적인 UI로 바뀌었습니다. UI가 직관적이라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메뉴 넘어가는 속도 보이시죠? 정말 빠르고요. 그리고 원하시면 금방금방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아이고 네. 막 눌렀더니 뭐 안되는 걸로 들어가 버렸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바로 설정할 수 있고요. 이 FN 펑션 키를 누르게 되면 촬영에 필요한 이런 각종 옵션들을 바로바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부분도 커스텀을 해서 순서라든지 뭐 여러가지 또 다른 정보로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가볍게는 뭐 노출 보정부터 시작해서 초점 영역, 초점 모드, 플래시나 측광 또는 뭐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도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화이트 밸런스도 뭐 이번에 보니까 좀 독특한 부분이 있던데 수중 자동 모드라고 해서 수중에서 촬영하는 경우도 조금 고려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수중에서 촬영할 일이 없다 보니까 뭐 그 하우징 시스템이 있으면 해보겠는데 하우징이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고요.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에도 기존 시스템보다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 받으면서 사용할 때 느낀 점이 제가 사용한 게 지금 뭐 넥스 NX5R과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알파 99를 사용하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화이트 밸런스랑은 조금 차이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캐논 라이크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고 조금 더 다른 느낌의 화이트 밸런스를 잡았던 것 같은데 좀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뭐 그런 점이 있고요. 2430만 화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니 알파 7R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갭, 리스, 온칩, 렌즈 디자인 그 주변부로 갈수록 이제 수광률이 떨어지는 부분을 약간 비스듬하게 포토다이오드들을 배열을 해서 수광률을 올렸다고 하는 또 갭을 줄였다고 하는 그 렌즈 디자인인데 렌즈라고 말하는 건 이제 센서에 들어가는 렌즈를 말하는 거고요. 센서가 개선이 되다 보니까 화질이 상당히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센서에 따라서 같이 온 게 이미지 프로세서가 비욘즈 X라는 그 기존에는 비욘즈라는 이제 이미지 프로세서를 사용했는데 비욘즈 X라고 해서 또 다른 세대를 넘어갔죠. 비욘즈 X 같은 경우에는 대략 수치상으로는 3배 정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알파 6000의 최고 장점이 되는 부분이 AF 펑션들이에요. 그리고 연사가 가능하다는 점인데 그런 프로세싱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졌고요. 그리고 이미지 프로세서가 바뀌었다는 것은 노이즈 제어 컨트롤에 대해서도 좀 더 상황에 따라서 분별 있게 노이즈를 컨트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하고요. 뭐 텍스처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적인 면적인 공간에서는 좀 더 노이즈를 좀 더 없앤다든지 아니면 텍스처 같은 경우는 질감을 살릴 수 있도록 노이즈 컨트롤을 좀 바꾼다든지 하는 뭐 그런 펑션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알파 7R에서 발표했던 이제 회절 감소라고 해서 그 조리개를 완전히 조이는 대략 22 정도로 조이게 되면 화질이 떨어지는 그 현상이 있는데 회절이라고 그걸 하죠. 그 현상을 조금이라도 더 억제해 줄 수 있도록 회절 감소 기능이 있기 때문에 풍경 사진을 이제 자주 촬영하시는 분이라면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알파 6000의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가장 메인 기능은 AF 속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AF 속도와 연사 기능, 동체 추적 기능들이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싱글샷 모드 상태고요.
내가 지금 이게 왜 그럴까요? 아, 일러스트 모드로 되어 있네요. 사진 효과를 끄면 네. 드라이브 모드를 뭐 하이, 미드, 로우로 나눌 수 있는데 극단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이로 해서 찍게 되면 앞에 있는 고양이를 초점으로 잡았고요. 4.5초 동안 쉬지 않고 11연사의 속도로 스틸컷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스틸컷을 촬영하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표적이 있다면 동체 추적이 같이 적용이 되어 AF 모듈 자체가 듀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미러리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컨트라스트 AF 그리고 일반 DSLT 뭐 또 DSLR에 사용하는 위상차 AF까지 같이 지원을 하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존에는 중앙부만 위상차가 됐던 게 NX5R이었는데 이번 이제 알파 6000 같은 경우에는 대략 센서면의 92%, 그러니까 거의 센서 전면을 위상차 AF가 뒤덮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촬영 범위 안에 움직이는 피사체가 들어온다면 거의 벗어날 때까지 AF를 계속 추적을 해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또 AF 속도가 0.06초로 빠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퍼포먼스가 상당히 뛰어난 바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딱딱한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이제 아래 텍스트나 이미지로 약간 설명을 드렸지만 사진 효과라고 해서 한 13가지 정도의 기능이 돼요. 뭐 일러스트레이션도 있고요. 뭐 수채화라든가 리스톤 모노크롬이라고 해서 모노크롬인데 이제 좀 톤이 여러 가지로 가미가 된 게 하나 있고 HDR 그림, 뭐 소프트 초점, 하이 컨트라스트 모노, 컬러 추출, 뭐 소프트 하이키 등등등 해서 기존 넥스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펑션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바뀌었지만 기능이 거의 다 추가된 부분들이 있고요. 와이파이를 통해서 또는 NFC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유저라면 NFC 모듈을 통해서 이제 핸드폰을 가까이 대시면 사진을 옮길 수 있는 이제 기능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플레이 메모리즈 앱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살짝 해볼까요? 네, 플레이 메모리즈 앱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지금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핸드폰과 연결을 해서 사진을 전송할 수도 있고 뭐 셀프 타이머나 이런 기능들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편의 기능들은 기존 시스템에서 그대로 따라왔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스틸컷만 해봤는데 아마 설명을 듣기로는 MP4 형태로 이제 동영상을 찍으면 그 부분도 이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참 좋은 기능이 아닌가. 그리고 넥스 시리즈 또는 이제 미러리스 시스템의 가장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애플리케이션이 확장이 된다는 점이에요. 이 점은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제가 지금 받아둔 앱은 이제 따로 뭐 별도 없습니다만 타임랩스라든지 또는 뭐 다중 노출이라든지 또는 각종 또 특수 이제 사진 효과들이 좀 추가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 효과들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게 되면 좀 더 창의적인 기능들을 또 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네마그래프라고 해서 사진인데 움직이는 이제 동영상과 좀 합성된 형태, 또 이제 쉽게는 동영상이 이제 마스킹을 한 형태인데 뭐 그런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메이킹을 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알파 6000에 좀 단점이 있다면 요 시스템이나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웹페이지에 와이파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NX5R 같은 경우에는 터치 패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면을 터치를 하다 보면 뭐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알파 6000 같은 경우에는 터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마 향후 바디에서는 터치를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터치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텍스트를 쓸 때는 조금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점은 조금 아쉽고요. 상단에는 또 멀티슈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잠깐 꺼내볼까요? 이건 또 화면에 꽉 차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35mm 렌즈를 가지고 촬영하다 보니까 요즘 보이시나요? 요즘 소니에서 사용하는 플래시 시스템이죠. 스트로보
F60M인데요. 요런 스트로보를 슈에다가 끼게 되면 바디에 비해서 스트로보가 상당히 큽니다. 자, 이렇게 촬영해서 소리가 들렸고요. 하게 되면 발광하면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이제 그 미놀타 슈에서 한번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바뀐 이 멀티 인터페이스 슈로 촬영이 가능하도록 환경이 구성되어 있고, 뭐 틸트도 가능하고, 틸트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뭐 이 외에도 이제 각종 음향 액세서리라든지 뭐 다른 액세서리도 소니 아이템을 통해서 뭐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저번에 잠깐 사용해봤는데 캐논에서 사용하는 플래시 시스템 아마 430이었나요? 아마 그 플래시를 한번 마운트를 해봤는데 캐논 플래시도 정상적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매뉴얼이나 TTL로 넘어갔지만 뭐 잘 사용했던 것 같고요. 동체 추적이나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그 아마 1주차 리뷰에서 그 AF 기능들은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동체 추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능력은 고스란히 동영상에서 활용이 됩니다. 요 동영상 녹화 버튼이 측면 요 그래프에 있어요. 보이시나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잡다 보면 좀 눌릴 것 같은데 그렇게 눌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대략 60p 또 24p 두 가지 모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뭐 60i라고 해서 인터레이스 모드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추천을 하지 않고요. 인터레이스 모드는 뭐 나중에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얘기들이 좀 있고 좀 화질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되는 모드가 아니에요. 60p 같은 경우 좀 다큐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나 또렷하고 선명한 영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24p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화에 가깝게 좀 감성적인 느낌도 좀 있어요. 별거 아닌 영상을 찍어봤는데 샘플링으로 아마 아래에 보여드릴 테지만 정말 별거 아닌 영상인데 상당히 감성적인 느낌을 받았던 24p 영화 그 상영하면 아마 24프레임 정도로 그 상영이 되나봐요. 그 정도의 효과를 보여주는데 지금 현재 이제 리뷰는 제가 60p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개인적으로 이제 동영상을 자주 촬영하신다면 24p로 촬영하시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프레임 수라는 게 별게 아닌데 상당히 느낌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감성적입니다. 마음에 듭니다. 동영상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비트레이트라고 해서 그 동영상의 화질에 대해서 좀 관여하는 뭐 수치가 있어요. 동영상 모드를 좀 넘어가서 이제 메뉴를 보시면 이 메뉴가 아니네. 네, 넘어가 보시면 28, 뭐 24, 뭐 17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예, 보이시나요? 네네. 비트레이트 수 같은 경우는 타사 바디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편이라고 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이제 자주 찍는 편이 아니라서 이번 제 리뷰를 위해서 조금 공부를 했는데 비트레이트가 높을수록 화질에 그 관여를 하는 용량 대비에 대해서 화질이 조금 더 좋은 편이고요. 기존에 비해서 개선된 비트레이트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근데 5R로 찍었을 때보다 아무래도 이미지 센서나 프로세서가 개선이 돼서 그런 것 같지만 퀄리티는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 같아요. 뭐 상당히 많은 퀄리티를 좀 높은 퀄리티를 원하신다면 아마 이 녀석보다는 이제 다른 뭐 ENG 장비나 그런 걸 뭐 바라시든지 아니면 캠을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일상적으로 촬영하기에는 뭐 문제가 없고요. 그 전자기기를 등록하는 이제 그 기관 그 법령의 문제인가요? 아마 30분이 넘으면 캠코더로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이 30분 이상 촬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점은 조금 아쉬운 포인트고요. 만약에 30분 이상 촬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중간에 한번 끊으시고 나중에 편집하실 때 이어서 붙이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얘기는 다 드린 것 같네요.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벌써 한 30분 정도 가까이 제가 촬영을 했기 때문에 알파 6000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동체 추적이 매우 뛰어나고요. 뭐 그 부분은 제 1주차, 2주차 리뷰를 보시면 간단하게 뭐 연 날리는 것도 있고요. 누군가 이제 아는 형님이 뛰어오는 영상도 있는데
그 움직이는 이제 GIF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서 확인하셔도 될 것 같고, 그 IAF라고 하죠. 눈을 초점으로 잡는 그 기능도 있어서, 그러니까 기존 알파 7 아래 성능을 더 끌어올린 상태로 크롭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마운트 렌즈다 보니까 상당히 가볍고요. 가볍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바디였던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뭐 중간에 말씀드렸던 여기 보시면 이제 렌즈 훅캡이거든요. 렌즈 훅캡이 없다거나 또 아이피스가 조금 좀 빠지기가 쉽게 되어 있다는 뭐 이런 점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배터리 타임이 아무래도 이제 타사 바디에 비해서는 조금 짧아요. 왜냐면 전자식으로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죠. LCD도 상당히 지금 큰 편이고요. 그리고 요 전자식 뷰파인더가 전력을 좀 많이 먹습니다. 신기하게 이게 작은 액정인데도 전자식 뷰파인더를 자주 쓸수록 배터리가 더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뷰파인더를 자주 쓰는 편이라서 만족하면서 촬영하려면 배터리가 2개 정도는 있어야지 하루 동안 좀 만족하게 찍지 않을까. 뭐 그건 개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사진을 좀 욕심을 낸다면 배터리를 2개 정도는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배터리 2개가 되는 방법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매를 하면 하나를 주고요. 소니 코리아에 이제 정품 등록을 하시게 되면 배터리 팩 그리고 배터리 이제 충전하는 kit까지 해서 같이 이제 드리고 있어요. 뭐 그 외에도 다른 옵션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받으실 수 있을 때 구매를 하시면 좀 더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는 뭐 성능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좋습니다. 네.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기도 하고요. 칼자이즈 렌즈를 들이신다면 조금 금액이 많이 올라가지만 번들 킷을 사용하실 때는 가볍게 그리고 강력하게 쓸 수 있는 바디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횡설수설하면서 리뷰가 거의 끝난 것 같네요. 아래 간단하게 제가 이미지랑 몇몇 이제 샘플 영상들을 넣어놨어요. 이번 주에도 솔직히 모델분에게 시간이 된다면 제가 잠깐 부탁을 해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배터리를 그날 하나밖에 안 챙겨가서 만족스럽게 촬영할 수 없는 환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배터리는 반드시 챙기십시오. 네, 이것으로 이번 3주차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신 부분이 있다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또는 또 연락을 주시면 다음 리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리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